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시스템으로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네, 오늘 이벤트 결과를 기다리는 장입니다. 지금 약간 조금 더 밀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지금 어떤 점들 보십니까? 네, 지금 중요한 팩트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기 하락 추세 과정 속에서의 시세 등락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번 주 흐름은 주 초반 코스에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지난주 주 후반 이후에 이제 연출됐다가 다시 또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이제 제한이 걸리면서 약간 시세는 눌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지만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추세 전환을 미리 예측하거나 추세 전환의 흐름을 미리 섣부르게 성급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투자하는 데서 상당히 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에 흐름이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가면은 추가적으로 3일 이상 지수가 못 올라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 자체가 상승 트렌드가 아니라 하락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는 보통 이제 어떤 모멘텀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은 2, 3일 정도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이틀 정도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못 올라가죠. 그게 뭐냐면은 전반적인 트렌드 자체가 하락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보시면은 시세가 아침에 강했다가 다시 되밀리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추가적으로 시장을 올릴 만한 동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모멘텀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제 코스에서는 자동차 관련주들 가지고서 등락이 연출된 것이지 모멘텀이 형성된 게 아니죠.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 코스에서 이제 시세의 어떤 변화 중에 하나가 장기 낙폭 과대주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기 낙폭 과대주들이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이들 종목군들의 펀더멘탈이라든지 업황 변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흐름은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 흐름이 활발하게 연출됐는데 이제 더 이상 끌어올릴 만한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지는 않고 있지만은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은 또 선별적으로 순환매 양상의 종목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하락 트렌드 하에서의 종목 등락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가운데 오늘은 추가 동력이 걸리는 자리에서 일단은 시세가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MTS 관심주들은 어떻게 낙폭과대주들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하셨는지 단기 종목들 들려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은 저는 이제 최근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을 할 때는 이제 선택하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맨날 가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제약주가 가장 그런 종목들이죠. 제약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사느냐, 아니면은 아주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사느냐, 아니면은 현대차, 기아차처럼 최근에 급락 들어온 종목을 기술적 반등을 노리냐,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MTS에서는 거의 그거의 이제 절충점, 즉, 추세 초기 흐름을 만드는 종목을 계속해서 찾아내서 거기에다가만 집중을 하자. 그런 대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을 보시면은 먼저는 이제 오늘 보면은 새롭게 이제 포착되고 있는 종목이 SNU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최근에 꾸준히 이제 말씀드리고 어저께 이제 급등이 터졌던 GN코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HRS,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왈리, 그 다음에 강원랜드,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태웅이라든지 현지소재 같은 종목들이 이제 새롭게 포함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신풍제약이라든지 리드코프,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가령 이제 SNU 같은 경우는 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도 물론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변동성 흐름을 보일 때, 지금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사놓고 기다리면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SNU 같은 유해 종목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GN코 같은 경우에는 GN코는 이제 지난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시세가 막 빵 떴어요. 뜨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자리는 기술적 대응을 하는 자리죠. 어저께 이제 상한가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한 3, 4%까지 급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는 한번 또 잠깐 또 시세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재매매 관점을 노리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GN코. 그 다음에 이제 HRS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3,100원대 현재 가격입니다.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쉬고 있죠. 쉬고 있는데 이게 이런 시세들이 쉬면서 추세가 이탈되지 않으면은요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HRS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추격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왈리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랜드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 카지노 관련이라든지 이런 종목 쪽에서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볼 때가 아니라 그들 종목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영역권이 아닙니다. 볼 거는 이제 초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강원랜드 같은 종목들을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종목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따라서 매달 자리가 아니고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종목들. 뭐 강원랜드도 물론 저점에서 많이 올라갔지만은 가격적인 측면 속에서는 지금은 아직까지 상승 중기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태웅하고 현지소재가 있는데요. 지금 이들 종목군들은요. 그러니까 태웅하고 현지소재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들 종목군들의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추세 전환의 흐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술적 차원의 흐름으로 봐야 된다. 태웅이라든지 현지소재는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태웅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오늘 기술적 반등의 단기적인 목표치가 지금 33일선인데 이 빨간 이동평균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까지는 일단 기술적 차원의 반등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현지소재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약간 가격에 여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태웅보다는 현지소재가 조금 더 시세가 강할 겁니다. 왜? 33일선까지의 가격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뭐 OCI도 지금 자꾸 지금 거론들을 하시는데 OCI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장기 낙폭 과대에 따른 그 순환매성 흐름이 지금 태웅, 현지소재, OCI 이런 종목들로 옮겨나가는 것이지 이들 종목들이 지금 본격적인 랠리를 벌일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차원의 대응을 하십사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풍제약은요. 어저께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요 종목이 지금 한 2% 정도 약간 되밀렸어요. 그런데 신풍제약 특히 이 제약주들의 경우에는요. 시세 흐름들이 크게 추세가 이탈되지 않은 흐름에서는요. 계속해서 시세가 하나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신풍제약은 어제 이후에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은 유지를 한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고요. 그 밖에 이제 바닥권 흐름 속에서는 뭐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의 경우도 이제 바닥권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들 보니까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그 종목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MTS 이 중기 관심주들도 이런 맥락에서 종목들이 꾸려졌나요? 어떤 종목들이죠? 네, 대체적으로 뭐 그런 종목들로 꾸려졌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뭐 LG전자에 대해서 계속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들을 따로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5일선, 11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LG전자는 일단은 그 추세가 끝나는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요거는 10일 이동평균선이 대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탈할 때 그때가 이제 이탈된 걸로 보시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LG전자는 계속해서 뭡니까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관점이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오늘 지금 5일선이 깼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11선까지 내려올 자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11선 자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25,000원 초반 가격이니까 25,000원 초반 가격대에서는 SK 하이닉스는 다시 또 기술적인 매수 포인트는 견제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 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이제 여러분께서 길목 지키기 흐름을 보자 해서 18,000원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시세가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중장기 관점 속에서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핵심주로서 변함이 없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GS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GS는요. 따라갈 자리는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잘 팔고 나오는 것을 생각할 자리고요. 최근에 보면은 뭐 증권사 레포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꾸 또 우리 개인 투자가들에게 GS 사라 이렇게 막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지금은 따라갈 영역은 아니다. 왜? 너무 이익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는 추경 매수는 가급적이면 자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바닥권 흐름 속에서 최근에 눈에 띄는 종목이 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눈에 띄고 있으면서 삼성 엔지니어링 경우는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아까 잠깐 뭐 힌트를 잠깐 드렸는데 완리입니다. 완리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 쪽에서 이제 사실 완리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 MTS에서 한번 그 포착이 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시세가 눌림목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그제 다시 또 이제 시세가 나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가 기본적으로는 보면 이제 추세가 이제 새롭게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의 장기적인 하락 과정과 기간 조정 과정을 충분히 거쳤거든요. 그래서 초기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급등이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코스에서는 눌림목 자리입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특히 저가형 종목들, 저가형 개별 종목들의 경우에는요.
이격이 벌어지는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MTS에서 항상 추천드리는 시점이 뭐냐면 이제 눌림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3,780원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데 이 자리에 따라가지 마시고요. 매수 가격대는 3,680원 정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최대 3,700원 이하에서만 공략을 하세요. 이거는 따라서 살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4,500원 제시를 하겠고요. 손절매 가격은 타이트하게 3,550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리를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눌림목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완리가 오늘의 파워 시스템이 골라낸 종목입니다. 추천주인데요. 4,500원의 목표가 그리고 3,550원의 손절 가격이 제시가 됐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였습니다.